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부정선거 문제를 좀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요, 우리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있다. 다 알려진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말이죠, 본인의 트루스 소셜 그 SNS 계정에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티나 피터스 요 분의 글을 올렸어요. 요 분의 글. 한 100여 개 국가.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본인의 SNS에까지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갖다가 직접 올렸다는 점이고, 두 번째 하나는 FBI 국장을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담 직후에 맨 먼저 본인이 장한 다음에 바로 보냈다는 점입니다. 요 두 가지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이 물적 증거물들이 나온 거예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니까요, 중요 국가의 내정,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당연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과 그다음에 정보기관과의 관계. 자,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요, 지금 한미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몇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남미 온두라스하고 하는 중미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이 온두라스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개표가 지금 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개표가 중단되는 바람에 한밤중에 중단됐어요. 왜 중단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중단된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우파 후보가 딱 압도적으로 1등을 가. 그리고 중도 보수 후보가 2등, 그리고 이제 좌파 후보가 3등, 여권 후보가 3등. 그러니까 이거를 딱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왜? 뒤집어야 되니까. 근데 이 온두라스는 이미 그런 사례가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정선거 네트워크,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카르텔의 중앙에는 누가 있느냐? 중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FBI가 중심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FBI는 전 세계적인 중국의 미국 내 선거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 세계적인 주요 국가에 대한 선거 개입, 이거 부정선거라 이거죠. 요거를 파헤치려고 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한국은 온두라스 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지금 트럼프가 경고를 딱 해놨어요. 온두라스 부정선거 똑바로 해. 알았지? 그러니까 개표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조작하지 마. 딱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선거가 잡히면 베네수엘라로 넘어가고, 베네수엘라 또 잡히면 한국으로 넘어온다. 요게 이제 시나리오라고 한미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까지는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은요, 그 가능성을 말이죠, 여기저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문제가 아니죠. 순서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관심 있게, 그러니까 그 전략적 측면에서 집중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게 최소한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국제선거감시단으로, 미국 선거감시단으로 왔던 존 밀스 대령이요, 직책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직책은 아니지만은 반도체와 관련된 직책, 수석 부차관보 자리에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굉장히, 우리 한국 부정선거를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한 분을 갖다가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 자리에 임명했다. 요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내가 나는 반도체만 해? 딱 그러면 반도체만 다룹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오피셜한 공적 미션이고 임무고 기본 임무고, 그 사람의 뇌는 아주 그야말로 슈퍼 컴퓨터 아니에요.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사적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트럼프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관련 정부기관의 공식 정보 보고를 통해서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온두라스 선거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온두라스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하냐? 이 비슷한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왜냐면 미국 USAID의 지원하에 AF,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전자개표기를 세계 수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온두라스하고 베네수엘라 선거 특징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스마트매틱 전자개표기,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새벽 투표 시스템, 통계적 이상 징후, 개표 중단 후 역정되는 패턴, 이런 것들이 온두라스하고 베네수엘라가 비슷하고, 이런 현상은 2020년도에 미국 대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도하고 2024년도 한국 총선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의 패턴하고 너무나 똑같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온두라스 부정선거를 갖다가 하나의 교과서적 케이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정선거 실체를 입증하면 이것을 가지고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끝나면 볼리비아에서 끝나면 이제 결국 한국까지 의혹 검증의 대상이 되도록 도미노 구조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요 칼럼이 말이죠. 이건 이제 한미일보의 편집국에서 이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한미일보 편집국. 그래서 한미시론으로 칼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칼럼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 커밍스 평론가의 글이 되겠습니다. 요 진 커밍스 글은요, 상당히 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교하고 상당히 좀 무서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국민의힘에서 지금 40명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사과한 거 쉽게 얘기하면 나라 망한 것인 것이다. 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느냐? 제가 나라가 뭐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국면임을 국민의힘 소속 40명 사과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체성의 위기다 이거죠.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그야말로 이 붕괴 위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거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화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재명이가 지나치게 쉐쉐, 그리고 김정은이하게 쩔쩔, 이런 걸로 보면 북중러 구도에 한미동맹보다도 중국과 북한을 더 중시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이게 바로 곧 진 커밍스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공산화의 위기,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요 공산화 위기와 대한민국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오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오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계엄에 대한 탄핵. 요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런 공산화 위기와 부정선거, 요거를 파헤치려고 하는데, 이거 계엄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명분. 그 명분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이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40명이. 이게 진 커밍스 평론가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정교한 장문의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피터 킴 평론가, 이분도 글을 지금 최근에 올렸어요. 글을 뭐 매일 올리는데, 이 정청래가 최근에 지금 이제 MH 세대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극화로 되어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해서 이거야말로 정청래의 망언이다. 이렇게 힐책을 하고 있죠. 규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온두라스 이 얘기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한미시론의 제목이요. 트럼프의 구상. 온두라스와 한국이 이어지는 도미노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두라스 대선이 갑자기 6일째 지금 그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온두라스를 갖다가 부정선거 실체 입증의 표본으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한국으로 이어지는 부정선거 발본색원 작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의 국제개발처인 USAID가 한국이 세계선거기관협회인 AWEB하고 손잡고 한국식 전자개표 시스템을 갖다가 세계 여러 나라에 제공 수출했죠.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에 무리를 빚고 있는데,
USAID하고 AUF은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기관들로서 이른바 개동국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온두라스의 전자 개표 시스템을 제공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온두라스가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논란이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정조준해서 마약 부정선거 이권 침해 이후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1월 30일 날 치러진 온두라스의 2025 대선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 대선이 11월 30일 시작했는데 6일째 갑자기 한밤중에 멈췄어요. 그러면 온두라스 선관위는 뭐라고 했느냐? 예기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서 실시간 개표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의 개표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지지하는 우파의 나스리 아스프라 후보가 1등했다는 겁니다. 1등. 그리고 중도 보수 후보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좌파 이 후보가 2위를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 메시지 그야말로 조작 선거를 중단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부정선거 얘기는요. 2017년도 온두라스 대선 때도 중도 후보가 60%를 넘어서니까 한밤중에 개표를 멈췄다가 다시 좌파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OAS 즉 미주기구가 선거 조사에 들어가고 개입을 했지만은 속수무책.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좌파 후보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온두라스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도요. 이 보고를 통해서 온두라스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의 연동이 돼서 여론조사로 분위기를 만들고 개표 조작으로 결과를 뒤집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썼던 수법을 2015년도에 또 쓰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압박하면서 동시에 온두라스를 부정선거를 못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 이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두라스에 왜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야 되느냐? 온두라스가 베네수엘라하고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스마트매틱 전자개표기, 오미니언 투표 시스템, 새벽 투표 급증, 그리고 통계적 이상 징후, 개표 중단 후 역전 패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2020년, 2024년 총선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요. 예,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미노 구조,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요, 온두라스를 부정선거의 교과서적인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그리고 한국으로 도미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조사, 이 명복으로 개입할 우려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관위도 떨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의힘 사과한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강한 지금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이런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공산화 위기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데 개입의 고리가 바로 뭐냐? 계엄 탄핵과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 탄핵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야. 사과해야 돼. 국민의힘이 이걸 딱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개입의 명분이 없어졌네? 잘못됐다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공산화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보수 전체의 존립 근거도 흔들리고 그리고 한국의 공산을 막기 위한 트럼프의 작전도 결국은 무산이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건너뛰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이 정도 분석을 하려면 무지역의 자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40명이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태다. 그래서 이번 사과는 보수 진영이 지켜야 할 핵심 명분을 스스로 내던지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 세워놓은 전략적 흐름까지 물어뜯히는 자여행위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 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응해 왔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렸다. 이 선언의 파장은 국내 정치에 그치지 않는 한국 보수 전체의 존립근거가 흔들리고 트럼프가 한국의 공산 전체주의화를 막기 위해 준비해온 국제적 명분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가 지켜야 할 명분이 두 가지인데
이것은 정치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거 완전히 국민의힘 의원 40명의 사과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명분은 뭐냐?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친중 공산주의적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하며 사법기관을 정치적인 탄압 도구로 전락시켰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 언론, 종교, 기업에 대한 벌거벗은 탄압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것은 공산 독재 정권의 숙종 방식과 다르지 않다. 동시에 이 정권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외교의 중심을 경국 중국권으로 좀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한국을 중국 영향권 아래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은 이제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을 국민의 기본권조차 공산주의 국회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억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노골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여기에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을 방치했고 이게 쿠팡이죠.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가 사실은 국가안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일관된 흐름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분은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 규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해커 조직, 베네수엘라 시스템, 해외 서버 문제까지 모두 국제안보와 직결된 사안들인데 트럼프가 한국을 직접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선거 문제를 동맹국의 민주주의 붕괴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카르텔과 첩보 조직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발맞춰 트럼프와 공조하는 선언을 하고 미국의 보수 진영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다는 것은 도저히 사과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 세력은 이 합법적인 이 비상계엄 조치를 갖다가 내란으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숙청하고 그리고 이것은 법을 가진 자가 법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공산 전체주의 방식이다. 정권을 얻기 위해 법적 개념을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뒤집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의 왜곡된 주장 앞에 굴곡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사과한다는 것은 곧 독재 위기도 없었고 공산화 위험도 없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의 명분을 통째로 버리는 행위이며 윤석열의 헌정수호 조치를 범죄를 통합시켜 이재명 정권의 프레임에 통합시키려는 이재명 정권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가 스스로 존립의 명분을 버린다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 나라가 공산화된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보수가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끝나는 것이다. 굉장히 아주 셉니다. 그래서 요 국민의힘 40명의 사과는 윤석열 개인을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미래 세대를 위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치명적 배신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제가 배신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곧 이재명 정권의 국가 전복적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가 스스로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하는 행위는 보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방패도 함께 내어 던져버린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이 사과는 미국 특히 트럼프의 한국 전략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한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의 공산화 위험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제적 공조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국 CIA 내부 부패 인맥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경고한 것도 단순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계속 폭로되고 있고 이는 국제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한국의 선거 문제는 미국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되어 트럼프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며 공산화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를 외교 정보안보 차원에서 개입할 이유가 존재한다는 국제적 명분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예.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스스로 한국의 위기는 없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보수 스스로 부정선거도 없고 독재도 없고 계엄도 잘못이라고 말해버린 순간 트럼프의 모든 명분이 사라진다. 모든 외교는 명분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제 한국 보수가 스스로 위기를 부정해버리는데 미국이 어떻게 누구와 협조하여 개입을 하겠는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나라의 부패한 정권을 잡을 때는 단순히 그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벌써 이재명은 제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개입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제법적 정당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조율, 관련 협약 준수, 경제 금융체제의 파급력, 지역 안보 지역의 변화, 그리고 군사적 균형, 정보 수집과 증거 확보, 무명국 간의 세력 균형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 전략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에 미국과 공조할 수 있는 확실한 세력, 즉 신뢰 가능한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 힘이 이렇게 사과를 해버렸으니까 그런 국민의 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신뢰할 수 없는 국민의 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칼을 휘둘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아주 강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치명적 배신이고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방패를 집어던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략에 개입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전략까지도 무너뜨리게 된 이런 어마어마한 사단이 됐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게 국민의 힘이다. 예. 그래서 미국은 이 내부 협력의 축이 없으면 어떤 개입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공조 가능한 내부 세력을 함께 고려하여 움직인다. 이건 미국 외교 정보 전략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내부 파트너 요건 개념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한국 문제는 단지 한국 내부의 부정선거 위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얽혀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정보전, 영향력 공작, 사이버 개입, 지정학적 군사 균형까지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한국이 흔들리면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지형이 변하고 이것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글로벌 공급망, 핵 확산 억제 전략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따라서 미국이 움직일 때는 군사안보적인 리스크,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등, 예. 그리고 이제 동맹의 개편, 중국, 러시아의 보복 조치, 그리고 글로벌 경제 체계의 충격,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정당성까지 총체적으로 조정한 뒤에 가장 효과적이며 후폭풍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한국의 보수 진영이 내부 분열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재명 공산 독재를 지지하는 행위를 벌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조치로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트럼프가 한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온 이유 중에 단 하나였다. 이유는 하나. 한국 내부의 보수가 먼저 미국이 움직일 명분을 스스로 묶어 두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내정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국제적인 조건이 있었고 그것은 한국 내부에서 자유민주를 지키려는 세력이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위기를 인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었다. 예, 원칙이었다. 예, 조금만 제가 더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들이 공개 사과는 이 원칙을 파괴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의 공사 흐름을 막기 위해 준비해온 전략적 명분을 한국 보수가 먼저 부정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한국에 입할 국제적 명분을 송두리째 없애버린 장본이라는 사실을 모든 보수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이 점을 모든 보수 국민들이 깊이 깨닫고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 정당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들을 당에서 내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략 체제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자해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무너진다면 한국 보수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완전히 고립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이 틈을 이용해 헌정 질서를 더욱 빠르게 재편하고 대한민국을 그들의 이념에 맞는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이다. 예. 지금 이제 이런 한국 내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움직일 명분은 사라진다. 국제 질서 속에서 명분 없이 움직이는 국가는 없다. 예. 그래서 미국이 한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보수가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지고 미국도 역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따라서 어제의 사과는 단순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한국 보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이재명 세력이 바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을 사과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명분을 스스로 버린 것이며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의 혼란 속에서도 자유와 법치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 각자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스스로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의 미래는 결국 국민의 의식 위에서 세워진다. 그 사실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시간이 아니다. 예. 보수 진영에 스스로 무너지고 분열된다면 그 여파는 곧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좌우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이 점점 전체주의적 공산 독재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을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로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이 의미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부정선거도 공선화 위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진정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길이라면 나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하물며 미국 또한 그러하지 않겠는가. 무서운 경고장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